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노인간호요. 기초간호학 35문제 중에서 3-4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가고시에서 출제되는 이런 비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시고 요양보호사 따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노인간호 파트의 이론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노인이 되셨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취업할 때도 요양병원, 요양원 또는 주야간센터 노인들을 많이 응대를 합니다. 일반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취업을 했을 때도 정말 노인 상대를 많이 하게 돼요. 이들의 특성을 알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대응할 수 있겠죠? 노인 간호의 이해. 지금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에 매번 나오는 거 정말 쉬워요.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관절염 하면은 수영으로 가시고요. 골다공증이 있다 하면은 걷기가 좋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관절염 있는 무릎 통증 노인은 체중을 부하하면 무릎이 더 관절이 아프거든요. 관절염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에 중간에 있는 연골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끼리 부닥쳐서 아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부하하는 운동은 굉장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수영이나 수중 운동을 권장합니다.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걷기는 등장성 운동이지만 원래 골다공증은 등척성 운동을 원해요. 관절을 쓰지 않고 힘만 줬다 뺐다 하는 등척성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걷기는 사실 뭐 어떤 질병이 있어도 다 좋습니다. 국가고시 용어로는 관절염은 수영으로 가시고요. 골다공증은 걷기로 가세요. 걷기는 등장성 운동입니다. 노화, 신체적인 변화, 또 근골격계의 변화, 심혈관계의 변화, 호흡기계의 변화, 위장관계의 변화, 비뇨생식기의 변화, 뇌분비계의 변화, 피부계의 변화, 사회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신체적으로는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 나빠진다 이거예요. 일단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이 말은요 혈압이 높아진다는 의미고요.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하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죠. 전립선 비대증은 소변이 안 빠집니다.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힘을 주어야 나오고 또 이렇게 싸고 나서도 좀 이따 또 매렵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중간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되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 신체적으로는 노인은 다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골격계의 변화, 외모가 쪼그라들고 등이 굽죠? 이 표현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진다, 등이 휜다, 허리와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굽어져 있다. 노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움직임이 서툴러 보이며 민첩하지가 않다. 관절 운동이 저하돼서 보폭은 작고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이며 발을 드는 높이가 낮다 그랬어요. 낙상 위험이 높은 노인을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 낙상, 골절의 위험이 없는 노인은 흡연력이 없다, 담배를 안 피고 골밀도가 좋고 규칙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매일 운동을 하는 이런 근력이 있는 노인이 좋고요. 약을 많이 먹고 있고 한번 다쳤던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은 계속 낙상할 확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문제, 노인의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것은 뼈가 튼튼해져야 되니까 비타민 D예요. 지금 폐경기 지나신 여성분들 비타민 D 드시나요? 비타민 D를요, 산부인과 가면 주사를 놔줘요.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한 3만 원에서 4, 5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사를 맞으세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관절 골절이죠? 여자가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면 좋겠어요. 심혈관계의 변화. 심장의 심박출량이 감소됩니다. 피를 쭉 짜줘서 온몸으로 돌아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심장에서 피를 꾹 짜주는 그 박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이 덜 되죠. 심장의 판막은 점차 두꺼워지고 경화되어 약한 심잡음이 청진된다. 심잡음은 잡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심음입니다. 심장의 소리, heart sound. 그래서 심잡음이 청진되는 게 좋은 건데 약하게 심잡음이 청진되니까 이게 노인이라는 거예요. 혈관 저항의 증가는 혈압이 올라간다, 고혈압이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정맥류도 더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동맥이 협착된다. 혈압은 올라간다. 호흡기계 변화. 일단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교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잔류 공기량의 증가와 기능적 장기량이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폐활량이 줄어들고 만성기관지염과 폐렴이 흔히 발생한다.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거죠. 폐렴, 폐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폐렴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위장관계의 변화, 소화 잘 안 되죠. 연동운동이 저하되고 분비와 흡수도 저하된다. 타액 분비 저하, 침이 잘 안 나와요. 구강이 건조하죠.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입에 침이 줄줄 잘 나와야 충치도 안 생기고 구내염도 안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치아, 나이 먹어서는 충치보다는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비뇨기계 변화, 신장은요, 신장의 혈류나 사교체 여과율이 감소돼요. 방광은 그 저장할 수 있는 최대량이 감소하고요. 잔류량이 증가하니까 시원하게 빠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게 증가하다 보니까 세균이 증식해서 비뇨기계 감염이 많이 일어요. 문제,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주요 질환은 요실금, 이건 여자분이 많이 생기고 전립선 비대증, 이거는 남자한테만 생깁니다. 비뇨기계 주요 질환, 요실금. 요실금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는 거예요. 케겔 운동이나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이 부분이 국시에 잘 나오죠. 요실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복압성, 복부내의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찔끔 나옵니다. 배에 살이 쪘을 때도 그렇고요. 체중을 조절하고 살을 빼야 된다 이거예요. 국가고시에 뭐 복압성 요실금 요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요실금만 배웠지 복압성은 뭐야 이러셨는데, 복압성 요실금 살을 빼야 된다,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요실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케겔 운동을 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또 물이나 섬유소를 잘 먹어서 변비를 예방한다. 비만은 복부 내의 압력을 가중시켜서 복압성 요실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한다. 우리가 살 빼라, 체중 조절해라 하는 질병, 고혈압도 있습니다. 또 요실금이 있어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면은 이 요실되는 것을 조금 더 막을 수가 있다. 생식기계의 변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생깁니다. 요도 부위가 좁아지니까 배뇨장애가 있죠. 여성의 생식기는요, 건조해요. 그래서 질의 염증, 소양감 등이 있을 수가 있다. 내분비계의 변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합니다. 인슐린은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데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니까 혈당이 쭉쭉 올라가겠죠?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계, 신경세포는 2세 이후 재생되지 않는다. 렘 수면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하지만 비렘 수면의 시간은 짧아진다. 노인의 비렘은 짧다. 비렘이라는 거는요, 숙면의 단계 중에서 4단계입니다. 가장 깊은 숙면의 단계로서 꿈을 꾸지 않는 단계인데 이 단계가 길어야 숙면을 하는데 이 단계가 짧아져요. 노인의 수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가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도 나오죠. 위약 효과죠. 수면제와 비슷한 약을 처방하면 잠을 잘 잔다. 또는 소화제와 비슷한 거 주면은 소화가 잘 된다. 두통인데 그냥 뭐 다른 거 줬어, 영양제 줬어. 그런데 머리가 안 아프다고 한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예요. 감각기계, 시각적으로는요, 수정체가 불투명해져서 백내장이 나타난다. 눈이 뿌옇죠? 60년을 눈을 써보세요. 이게 유리창에 뭐 이렇게 이끼 낀 것처럼 안개 낀 것처럼 눈이 뿌옇습니다. 백내장 수술 우리나라에서 포괄수과제죠.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가격을 포괄로 매겨버린다. 백내장, 제왕절개, 맹장 수술 이런 거 있었죠. 백내장 수술했어. 수술한 부위를 위로 가게 눕죠. 압력은 피한다. 기침을 뭐 자제한다. 입을 벌리고 기침한다. 이런 것도 연결하셔야 돼요. 청각,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그래서 보청기 많이 끼죠? 노인성 난청, 제8 뇌신경 장애예요. 후시, 동활삼, 외안대, 설미, 부설, 뇌신경, 속귀신경이 장애가 있을 때 난청이 옵니다. 또는 항결핵제. 아이나 리팜피신, 에탄보톨, 스트랩토마이신 1차 결핵약 중에서 스트랩토마이신 오래 먹었을 때 난청이 오죠. 스트랩토마이신 많이 먹었을 때 난청이 옵니다. 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한테는 크고 또박또박 천천히 낮은 음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거보다는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낮고 또박또박 천천히. 미각은요, 어떤 건 잘 느끼고 어떤 건 못 느껴요. 쓴 신을 너무 잘 느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쓰냐, 왜 이렇게 시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단맛과 짠맛은 둔해져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달거나 짜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음식한 거 보면은 짜요. 정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본인이 못 느끼니까 많이 더 넣기 때문이에요. 또 본인이 귀가 안 들리면 목소리가 커지죠? 같은 거예요.
피부계 질환, 피부가 얇아져요. 껍데기만 있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상처도 잘 생깁니다. 피부가 얇기도 해서 또 욕창도 잘 생깁니다. 이 체위 변경할 때 뭐 잡아 끌면 안 되는 거예요. 노인의 목욕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합니다. 매일 하면은 너무 건조하니까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줘요. 미지근한 물이 좋다. 또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 손톱은 둥글게 잘라라. 당뇨병 환자든 노인이든 어른이든 발톱은 무조건 일자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건조하면은요 로션이든 오일이든 발라줘야 돼요. 노인한테는 건조증을 유발하니까 절대 알코올을 쓰지 않는다. 알코올은 피부에 그 누구도 쓰지 않아요. 소독용 주사 맞을 때 아니면 제대 탯줄을 소독할 때만 75%의 알코올을 씁니다. 보통 열 내릴 때 쓰는 알코올 농도는요 50%죠.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변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우울증도 생기고 내향성, 수동성, 조심성, 경직성, 의존성,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증가해요. 옛날에 좋았었는데, 옛날에 중국 갔을 때 좋았지, 옛날에 그 봄 벚꽃 구경할 때 정말 좋았었지. 옛날이 좋았다는 거는 이미 늙었다는 거래요. 지금이 좋은 게 없으니까. 우울하죠.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 나 돈도 많이 없는데 노후에 걱정이야. 여기저기 아픈데 걱정이야. 얼굴은 쭈글쭈글해서 거울 보면 짜증나. 이렇단 말이죠.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쪼그라들고 수동적이 되고 조심하게 되고 경직되고 하던 것만 하지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의존성, 이게 사람한테도 의존하려고 하고요. 이제 몸이 불편하면서 지팡이든지 휠체어든지 그런 것들 기구로부터도 의존하게 됩니다. 감소되는 거 좋은 게 많이 감소돼요. 유대감의 상실, 이제 직장 다니던 거 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 이제 만날 일 없거든요. 독립성이 떨어지고 누구한테 자꾸 의존하려고 하죠.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또 능동성 상실되고 융통성이 많이 없어져요. 이렇게 경직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노인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부모님이 노인이 되셨을 그 무렵에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 꼴보기 싫은 짓 하지? 이런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고 나니까 이게 노인의 특성이었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65세만 넘으면 노인이기 때문에 이 기간조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60세 넘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더군다나 요양보호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70 넘으신 분들도 태반이에요. 다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위축되고 적응을 잘 못하고 새로운 거 이렇게 적응하는 거 어렵고 종이로만 공부하고 종이로 시험 보는 건 괜찮았는데 이제 CBT로 시험 바뀌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비법서 보는 거 너무 두렵고 싫다. 컴퓨터 시험 보는 거 싫다. 이게 다 융통성과 능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적응하려고 하고 융통성도 좀 키우고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다시 젊은 사람처럼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해야지. 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고혈압이 있으면요. 고지혈증 약도 먹게 되고요. 또 당뇨가 있으면요. 여러 가지 약을 계속 먹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노인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치매 관리, 노인 건강 증진 사업, 방문 건강 관리 등을 받을 수가 있다. 나 치매인 것 같아. 이렇게 검사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보건소 가면은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더라도 돈 1, 2만 원 내고 가서 검사 받으세요. 신경계 질환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있어요. 보통 노인성 질환을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으로 많이 잡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이런 치매, 뇌졸중, 파킨슨,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나라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주죠. 하지만 65세가 아니어도 치매야, 뇌졸중이야, 파킨슨이야. 그래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은 등급을 줘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나라에서 해주고 있어요. 뇌졸중,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이에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증상은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 못합니다. 반신마비가 와요. 말을 못하거나 일자로 걷지를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응급실을 가셔야 돼요. 골든타임이 3-4시간 또는 5시간 이내입니다. 빨리 갈수록 좋아요. 빨리 가서 지금 막혔어. 그러면 혈전 용해제 주사 맞고 빨리 처치를 해야 부작용이 적습니다.
언어장애, 실어증, 말을 못하거나 운동실조증, 손해가 망가지면 균형을 못 잡아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자꾸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샤워를 할 때도 서서 하면 안 돼요. 앉아서 탕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샤워하다가 넘어지니까 낙상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반신마비가 왔거나 했을 때는 시야가 온전한 쪽, 건강한 쪽에다 물건을 놓고 건강한 쪽에다 밥을 먹게 하고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잔존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마비, 반신마비 환자의 경우는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간호조무사의 주의 의무 태만입니다. 내가 주의 의무를 태만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뇌졸중으로 우측 시야 장애가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측이 장애가 있으면 왼쪽이 건강한 쪽이죠. 왼쪽에다 다 놓는 거예요. 건강한 쪽으로 놓는다.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한다. 음식을 환자의 건강한 쪽 좌측에 놓는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하다 하면은 파킨슨 질병이에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파킨슨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 지능성 퇴행성 질환이다. 근육이 경축되고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요. 꾸부정한 자세, 보폭이 좁아져서 종종 걷습니다. 자주 넘어질 수가 있어요. 파킨슨 환자 하루의 일과 계획을 세운다? 이런 문제도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파킨슨은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에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 파킨슨이죠. 경직되지 않도록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관절 운동시켜주고 정신적으로 지지해줍니다. 치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아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가 알츠하이머입니다. 또 나이랑 상관없이 뇌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혈관성 치매도 있어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 짚어드릴게요. 이 노인이 아프면요, 늙어서 아픈 건지 질병이 있어서 아픈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정 질병에 수반되는 증상이 없거나 전형적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경우가 많다. 전형적, 형태가 있는 건데 비전형적,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죠? 생활력이 있어, 돈이 있어,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치료받고 이러면은 건강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더 불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약 저약 여기저기 다 아프죠. 관절염도 있고 고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신장 투석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뭐가? 노인성 질병의 특성이에요, 지금.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젊은 사람이 설사 한 2, 3일 했다고 기절 안 하거든요. 노인들은 의식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질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독감이 걸리셨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게 하지 마시고 빨리 수액을 맞히세요. 이게 뭐 수액이 보통 싸면 6만 원, 비싸면 9만 원, 10만 원 하는데 수액을 맞으면 금방 낫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 한번 걸리시면은 수액 한 2-3번 이렇게 맞추시면 고생할 거를 확실히 좀 덜 고생해요.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감기가 와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목도 너무 아프고 그래서 빨리 가서 수액 맞았어요. 그리고 약도 좀 독하게 먹고 있는데 지금 목이 좀 잘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을 또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건강을 신경 쓰시고 이미 아팠다 하면은 병원 가서 무조건 수액을 맞으세요. 그리고 노인은 아파도 회복이 느리다. 또 정상적인 노화와 병리적인 노화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시간의 경과가 길고 또 재발은 잘 되죠. 만성질환이 많으니까.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계속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노인의 수술 전 투약 시 주의사항. 모르핀은요, 호흡수를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노인은 약발이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을 좀 빨리 먹여야 돼요. 수술 1시간 전에 투약을 한다.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치매 환자가 왔어요. 이 치매 당사자한테 약을 뭐 이렇게 드세요 설명하는 것보다 보호자한테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치매 환자는요,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따블따블로 먹습니다.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그날 몇 번을 먹거나 아예 잊어먹고 2, 3일을 안 먹거나 그러면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특히나 고혈압 약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치매가 있으신 분이 고혈압도 있고 또 그 기타 다른 약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족이 챙겨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인의 영양관리, 관리 잘해야 되죠. 입맛 없어도 뭐 뉴케어 이런 거 유동식이죠. 영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왜 나이가 먹으면은 입맛이 없을까요? 이 입맛을 느끼는 세포가 없어져서 그래요. 그것을 맛봉우리, 미래라고 하죠. 미래수, 맛봉우리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또 연하곤란, 삼킴곤란이 있는 환자는 어떤 게 좋아요? 연식이 좋죠? 죽이 대표적인 연식입니다. 연두부, 푸딩, 계란찜, 요플레, 죽, 순두부, 점도가 약간 있는 거, 너무 묽지 않은 게 오히려 먹기에 좋다, 삼키기에 좋다 이거예요. 이 노인성 질병은 뭘까요? 여성 노인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뼈 조직의 뼈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전체 골량의 감소로 골절의 원인이 된다. 골다공증입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안 나와요. 그때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채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오죠. 고관절 골절 오는 순간 다시 일어나서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박해요, 확률이. 그래서 낙상을 안 입는 게 최고입니다. 낙상 예방이 최고지 낙상이 생긴 이후는 정말 그 이전의 삶의 진로는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상을 예방하는 문제가 매번 나오고 우리 인생에서도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수술 후 회복 시기 순서 유연경 기억하시죠? 물이나 보리차를 먼저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동식, 연식, 경식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식 먹는 거예요. 연식이 처방된 환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 흰죽, 연식이죠. 유동식은 뭐예요? 묽게 만든 음식이에요. 소화가 잘 되죠? 미음, 이런 것들이 유동식입니다. 죽은 연식으로 가세요. 경식은요? 어떻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직전국시에? 소화 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 이렇게 잘게 쪼개거나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해주는 게 경식이에요. 가벼운 식사,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한다, 경식으로 가셔야 돼요. 관급식은요, 위간 영양, 비간 영양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식인데 이것을 줄로 집어 넣어주는 것을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이 부분은 쪼개서 국가고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유동식, 연식, 경식 요 파트를 다 아셔야 됩니다. 유동식 뭐라고요? 묽게 만든 음식, 미음 같은 거, 또 연식, 죽 같은 거, 경식,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한 거, 관급식, 콧줄로 먹을 수 있는 거. 관급식은 입으로 음식물이나 약물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이용하죠. 철분제는요,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랑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비타민 C입니다. 철 좀 들어라의 C.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여기서 철분제가 만약에 액상이에요. 그러면 치아에 착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분제, 액상 철분제는 빨대로 먹는다까지 국가고시에서 나와요. 골다공증, 여성 노인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골다공증 노인 낙상 시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난다.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거예요.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관절염 환자는 수영이 좋다. 이거는 뭐 국가고시 맨날 나옵니다. 노인의 비뇨기 문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제한해야 돼요. 이뇨작용 때문에 안 좋아요.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배설 돕기.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은 침대 옆에, 방 옆에 이동 변기를 놓습니다. 배뇨곤란이 있다고 하면은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면 안 되고 수분은 먹여야 된다. 요실금은 초기 2시간마다 배뇨하게 한다. 규칙적으로 배뇨하게 하는 게 이렇게 좀 질 있는 데 좋다 이거예요. 낮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연 배뇨 돕기,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자연적으로 배뇨를 못해서 이 도뇨관을 꼽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배뇨를 할 수 있게끔,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변기를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 회원부 생식기 쪽에 따뜻하게 물을 부어주거나 따뜻한 물주머니 또는 손발을 따뜻하게 담그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소변이 나온다 이거죠. 남자는 서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더 배뇨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관리. 사실 노인만 우울한가요? 이제 뭐 갱년기 되면 다 우울합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치매 증상과 비슷해서 가성 치매라고도 해요. 뭐 깜빡깜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가 지금 치매인가 싶을 때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병원 가서 약 드세요. 약을 먹고 조금 업시키는 게 좋죠. 자살 관리. 자살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쉬쉬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다. 지금 죽고 싶으세요? 자살 시도는 해보셨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인의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피부에 보습제를 발라준다. 노인의 욕창, 압력을 받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단백 식사를 제공하고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게 하고 보습제도 발라주고 기저귀는 수시로 갈아줘야 돼요. 이게 습하고 이 미생물이 번식하고 하기 때문에 건조하게 해야 돼요.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돼요.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있어서 넘어지지 않죠? 무거운 물건 웬만하면 들지 말아야 되고요. 신발은 편해야 됩니다.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조심하게 돼요.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조명을 개선한다? 환해야 돼요. 또 각진 곳에 이렇게 부닥치지 않게 보호 패드를 댄다. 애기랑 너무 똑같죠?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또는 침대 높이를 낮춰준다. 거기서 떨어져도 덜 다치게. 또는 침대 밑에다가 뭐 이불을 더 깔아준다.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정말 발이 쭉 미끄러지면서 넘어져요. 뭐 호출기, 손이 닿는 곳에 놓는다. 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욕실에다가 이 손잡이 있잖아요. 안전 손잡이 그런 거 다 달아주시면 좋아요. 노인의 낙상 유발 요인.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더 잘 넘어집니다. 약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현기증이 있거나 신발이 불편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일 때 더 많이 넘어지죠.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 더 낙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인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질문에 반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 모든 것이 다 느리고 굼떠요. 질문을 해도 바로바로 답을 못 줍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노인과의 의사소통법, 낮은 어조로 말하고 노인의 시야 내에서 말하는 게 좋죠. 자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를 사용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또 눈이 잘 안 보여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한 3시 방향에 핸드폰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주의력 장애가 있다. 그럴 때는 짧게, 쉽게, 단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게 좋은 거예요. 치매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답이 되게 엄한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치매 환자는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내 머리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계속 편안하게 그 사람에게 익숙한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뭐 수건개기 할까요? 단순한 거,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래도 내가 아직 사랑구실 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매 대상자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 해주고 그게 바로 케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옷을 입을 때도 가능한 한 시간이 걸려도 한번 스스로 입어보세요.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내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배회하는 치매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 좋아하는 노래 같이 부를까요? 아니면 드시고 싶은 빈대떡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지금 우리 싱싱이랑 같이 놀을까요? 이렇게 주의를 좀 환기해 줘야 돼요.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직전 국시에도 이 수면 파트가 나왔어요. 불면을 예방하려면은요.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지 밤에 잠이 와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정해진 시간에 잠이 오는데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또 낮잠을 자고 이러면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고요. 낮잠을 피한다. 카페인 섭취는 제한하는 게 좋고 술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옵니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면요. 간단하게 이 공복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가볍게 줘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시키느냐고 잠이 안 오거든요. 피곤해서. 그래서 노인의 수면장애, 낮잠은 삼가야 된다. 낮 동안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한다. 알코올은 제한한다. 공복으로 잠이 안 오면 가벼운 간식을 먹게 한다. 이런 것들이 직전 국시에 나왔고요. 치매는요. 한마디로 일상적인 생활을 초반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의 손상에 의한 지적 장애. 5살 정도의 아이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세포가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 알츠하이머가 가장 많고요.
치매 노인의 식사 간호. 접시보다는 사발이 더 이렇게 퍼먹기가 좋겠죠? 양념장을 식탁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먹는 거와 안 먹는 거를 구별을 못해요. 또 질식이 위험이 있는 조그만 것들, 사탕, 땅콩 이렇게 목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은 아예 눈앞에 놓지 않고요. 세제 같은 것도 눈앞에 놓지 않습니다. 너무 졸려하거나 막 초조하고 불안할 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요. 계속 안 제공하느냐? 안정되고 괜찮아지면 그때 제공하는 것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거 본인이 이게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온도일 때 줘야 되고, 무거운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면 밥을 먹는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 인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한 번에 조금씩 삼키고 나서 또 먹여야지. 예전에 그런 영상을 제가 어디서 보고 정말 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요양원이었는데 이제 남자분한테 식사를 주는데 그 요양보호사도 바빴겠죠? 막 후루룩 먹였는데 이게 뭐가 맥혔어요. 근데 아무도 뭐 하임리법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참 조금씩 먹여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치매 노인 간호는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왜 저것도 못해? 왜 저렇게 화를 내? 이러면 안 되고요. 그 치매 노인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생각나지도 않고 계속 불안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이럴 때 사실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쭈쭈 사랑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막 가족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치매이신 분을 아마 이 케어하고 계신 여러분이 있으실 건데 그냥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나한테 왜 저럴까가 아니라 저건 질병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냥 이해해야 돼. 마음을 좀 크게 먹으셔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한다. 신체적인 접촉, 스킨십 괜찮다. 점심에 뭐 드실래요? 이거보다는 비빔국수 드릴까요? 칼국수 드실까요? 이런 게 더 낫다는 거예요. Yes or No로 단답형으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없어요. 단어도 그렇고 생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단순하게 끄덕끄덕만 할 수 있게끔 질문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양 증후군, 일몰 증후군으로 바뀌었죠? 석양이 질 때, 일몰, 해가 질 때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치매 노인이 저녁 때만 되면 진짜 이렇게 불안정해집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이유는 결국 이 불안해서거든요.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다가 문을 벌컥 열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땡깡 부리고, 이게 이제 석양 증후군, 일몰 증후군인데 이럴 때 이제 가족들은 미치죠. 그나마 이게 발견했으면 다행인데 혼자 나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밤이 됐을 때는 커튼을 닫혀야 돼요. 밖이 캄캄해지는 걸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명을 환하게 켜줘야 돼요. 지금은 밤이 아니야. 낮이야, 낮.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매 가족을 돌보거나 치매 대상자를 돌보시는 여러분은 완전히 그 감독이 돼야 돼요. 연출해야 되는 장면도 많고 연출해야 되는 상황도 많거든요. 그래서 해질녘에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또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어준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준다. 고양이를 돌본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수건을 갠다든지 아주 단순한 거를 주는 거예요. 콩나물을 다듬든지 이런 거요. 또는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은 음악을 틀어드리고, 또 좋아하는 드라마를 틀어드리고 이런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한다. 이제 시선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거죠. 식사 시에는 TV는 끕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치매 대상자? TV 켜도 되는데 밥 먹을 때는 TV를 끈다. 이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또 사례가 걸리거나 막힐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애완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습니다.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거나 익숙한 인형, 익숙한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치매 대상자는 웬만하면 이사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이 변화가 될수록 치매가 악화돼요. 익숙한 사람, 익숙한 환경, 익숙한 게 가장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치매 노인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간단 명료하게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모자라 들어도 화내고 짜증내지 마시고 2번, 3번 천천히 또박또박 반복해줘야 돼요. 학대는 정말 인간이 선악설이 아닌 이상
약한 사람을 학대하기가 어렵죠. 근데 정말 이 치매가 걸리면 미운 짓을 그렇게 해요. 뭐 돈을 훔쳐갔지 이러고 화를 내고 정말 하는 짓이 너무 밉기 때문에 그 돌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학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안 됩니다. 학대와 방임의 차이는요, 내팽개쳐 두는 거죠.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거예요.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린 엄마가 혼자 사세요.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돈 안 줘요. 어떻게 돼요? 이거 방임이에요. 생활비 제공을 중단한다? 방임입니다.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자식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또는 요양원 입소시키고 돈을 안 냈어요. 이게 바로 유기예요. 스스로 혼자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이게 유기입니다. 여러분이 방임과 유기가 비교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건 국가고시용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자가 정말 안 좋은 만신창이 상황이지만 집 안에 있냐, 집 밖에 있냐 이렇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생활비 제공을 중단했어도 집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방임이고요. 시설에 입소시켰어. 이미 집은 아니죠. 집 밖이죠. 길거리에다 치매 엄마 버렸어. 이거 집 밖이죠. 유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냐 밖에 있냐로 방임과 유기를 비교하시면 뭐 문제가 다 맞으실 수는 있어요. 노인 학대 신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노인 학대 행위를 알게 된 때 수사기관 112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시면 돼요. 이거 방임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신고 안 하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질을 위해서 일단 신고를 해주세요.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확실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노인과는 어떤 문제 나오냐면요, 관절염 있다? 수영해라.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가진 경우가 많다. 비전형적이다. 파킨슨?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긴다. 치매 증상으로 약을 구분 못할 때 가족에게 투약 방법을 설명한다. 노인 환자가 입맛이 없는 이유? 맛봉우리 미레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연하곤란이 있다? 연식, 죽 먹여라. 철 좀 들어라. 이씨. 철 문제는 비타민 C랑 먹인다. 또 비타민 D랑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은요, 칼슘제죠. 폐경기 여성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오죠.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온다. 골다공증에는 걷기가 좋다.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이 좋다. 자살 의도를 보이면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낙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죠. 낙상 예방하려면 침대 높이를 낮추거나 침상 난간을 올려주거나 침대 밑에 이불을 깔아준다. 치매 환자에게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뭐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있게 한다. 익숙한 게 좋고요. 치매 노인이 옷 입는다면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한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이런 거요. 졸려하거나 초조해하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피부가 건조하고 진한 색의 소변이 나오고 소변량이 감소됐다면 이 사람은 탈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생활비 제공을 중단함, 방임. 길거리에서 방치했다, 유기. 치매 노인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간단 명료하게 반복해서 설명한다.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보조 활동, 욕실의 미끄럼 방지, 깔판 깐다. 요실금, 케겔 운동. 골다공증 섭취해야 될 거, 비타민 D. 소화 기능은 정상인 환자가 씹기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 경식. 노인의 수면장애와 관련된 간호보조 활동, 낮잠은 자지 말아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알코올 먹지 말아라. 카페인 제한해라. 또 너무 배고프면 가벼운 간식을 먹게 해라. 요 정도입니다. 노인간호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노인간호 다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